실업급여는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위장 면접과 고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 보니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과 공짜 돈을 받는다는 실업급여의 안 좋은 인식은 국민들이 실업급여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최소기간 수원의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계약기간을 항상 7개월로 정해놓았습니다. 6개월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최저 실업급여만 받아도 아르바이트 할 때와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5년간 이런 생활은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자 때문에 항상 고용보험은 적자이고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때문에 나만 손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손실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실업급여 본연의 자취업 촉진 기능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비도덕적인 수급자들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하고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행하는 등 정말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변경됩니다.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더 늘립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면 6개월간만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퇴직했다면 바로 다음 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5만 원이지만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135만 원으로 감액 지급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2023년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1차에서 3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이고 또한 봉사활동은 자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업급여도 세 번째 수급 시에는 10% 감액,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6번 이상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현재 최저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봉사활동의 경우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줍니다. 장기수급자. 급여 일수가 7개월 이상인 분들, 즉 장기수급자 관련 사항도 변경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1차에서 3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이고 5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부터는 매주 한 번씩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분들과 장애인이신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에 한 번만 받으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받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1차와 4차 때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 때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화를 받는 고용주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가 전화해서 취업할 마음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면접에 참석했더라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라고 하면 본인 일이 바쁘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은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의 단순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학학원 수강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제한 없이 가능해졌는데요.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 직종에 입사 지원할 경우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건 내 재취업 활동은 한 건으로만 인정됩니다. 또한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의 경우 전체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보다 약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는 데 반해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수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수급자 중 재취업률은 10명 중 2~3명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늘은 5월 변경될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